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요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어디 좀 놀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데 최근 답답한 크립토 마켓의 상황을 뒤로하고 휴식을 좀 취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드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게 저의 일인 만큼 힘든 상황 속에 더욱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추가 하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뭔가 더 상승할 것 같다가도 하락을 하고 더 반등이 세게 올 것 같다가도 그러지 못하는 시장의 모습이 답답함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과거 비트코인의 글로벌 리더라고까지 불리던 국가 나이지리아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작년 지속적으로 나이지리아의 법정화폐 신뢰도와 가치가 하락을 하며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이 나이지리아도 비트코인을 법화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경 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이지리아인의 35%, 즉 3명 중 1명은 암호화폐에 투자 중이다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이죠. 이 CBDC가 본격 사용화됨에 따라 중앙은행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암호화폐는 증권, 개인 투자 한도 연간 600만 원으로 제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블룸버그가 전했다고 합니다. 해당 규칙은 암호화폐 발행, 제공, 보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도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적격 기관 및 고액 자산가는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 투자자의 총 투자 한도는 연간 200만 나이라, 한화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간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인 GDP의 경우는 약 2,000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이 나이지리아 기준으로는 이 투자 한도를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투자 금액에 제한을 한다는 것이 뭐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또한 현재 국내 ICO를 진행하는 기업은 백서 초안 등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국의 등록 시엔 기업 지배 구조를 공개해야 하고 자산을 관리해줄 제3자 커스터디 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판결이 났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나이지리아의 이러한 결정이 후에 번복이 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왜일까요? 현재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금융의 중심인 미국의 최근 크립토 마켓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 안에는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이러한 결정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의 상황 속에 참 이 시장에 대한 잡음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만 가더라도 이제 시장은 끝이 났다, 비트코인 시즌 종료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뿐만 아니라 이 루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와 규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창업자이죠. 이 잭도시에게서 비트코인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나왔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도시 비트코인 장기적 가치 크다,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잭도시 트위터 창업자의 경우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나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지 않는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크다는 것을 믿는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의 하락에 장기적인 가치가 크다는 것에 동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 일주일 시장에 엄청난 하락과 두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그래 비트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 봐라. 이게 무슨 투자냐? 사기, 도박, 폰지 사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더 하락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에 회복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떠한 투자라도 가치에 가격이 맞춰진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유효하였으며 미래에도 유효하게 될 텐데요. 비트코인의 해지 자산적인 성격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하락에 오히려 바이 더 딥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와 법정화폐로의 채택, 글로벌 유수의 은행들의 채택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국가의 공적기금, 국가 단위의 채굴 사업 추진, 해시레이트의 지속적인 증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등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현 상황이지만 이와는 다르게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가격 하락에 많이 힘드실 수 있으나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루나 사태로 인해 리플사의 소송이 많이 묻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이에 지난 4월 말 SEC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힌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오늘 리플사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윌리엄 힌먼의 문건 공개는 기밀 정보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반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SEC 힌먼 문건 공개 불가 주장에 반격하였다. 기밀 정보에 해당 안 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사의 경우는 SEC의 힌먼 문건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따라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힌먼 문서라는 것이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인데요. 또한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는 리플 입장에서는 소송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합니다. 앞서 SEC는 힌먼 문건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의해 공개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리플사 측이 다음과 같은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용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힌먼의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스피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SEC 내 역할 수행 중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전 SEC 관계자로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해당 발언인 SEC의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SEC가 전직 관계자를 대변해 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윌리엄 힌먼의 리플 증권 아니다라는 문건이 공개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소송의 행보는 지금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 측에서는 이제 죽어라 공개를 안 하는 것이고 리플사는 죽어라 공개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건이 정식적으로 법원에 제출이 되어야 이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이것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지가 기대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현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송과 관련하여 리플사 측면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SEC의 장기인 이 시간 끌기 또한 끝나고 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연도 말 이제 내년 초에는 끝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미 SEC와 리플사 관련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포인트 상승한 10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보고 있노라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하락세를 보며 지난 2018년 초강세장 이후에 하락장을 떠올리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과 이제 당시의 하락은 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2018년은 하락은 이제 웃고 있는데 뺨을 때린 격이었는데요. 이제 모르고 하락을 하게 되죠. 이때 하락을 예측한 피터 브렌트 같은 사람들이 뜨기도 하였었는데 지난 2018년 1월 코스피를 보게 되면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하락을 하기도 하였지만 2019년은 박스권 차트를 만들어 냈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증시와 코인 가격 커플링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지난 2018년은 암호화폐 시장 혼자 하락을 하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글로벌적으로 크립토 마켓 자체를 죽이려는 온갖 시도들이 낭자하던 때였습니다. 이번 2022년 5월 하락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이 지금의 상황을 조금은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는 끝이겠지 싶었는데 하락하고 이 정도면 이제 하락이 끝나겠지 싶은 상황에서 또 하락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3일 만에 4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하락을 하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떠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이 웬만한 하락에는 꿈쩍도 안 하는 저 또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과거 하락에 비해 지금이 나은 이유는 이제 적어도 증시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주식과 같은 선상에서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나름의 완충장치이자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인즉슨 크립토 마켓 자체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다는 증거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하나의 트윗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 일하러 갈 시간이라는 트윗과 함께 지금의 하락을 나름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중들과 반대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가격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암담한 전망을 먼저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체장에서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타이밍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매수를 하느냐 관심을 끊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자산의 성장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도하게 해석된 상황이라는 것과 과도한 하락이라 해도 가격은 바닥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다못해 2018년 하락 이후 횡보했던 가격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쓰레기이다,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뒤덮었을 당시에도 바닥을 충실히 다져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이제 이번 하락의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자산 시장의 전반에 엄청난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가버리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락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며 최고점에 도달했을 당시 매도를 하며 지금 최저점에 매수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절대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라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인 확장과 유스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